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섣부른 피벗은 통화정책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부채를 늘릴 위험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심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조 4,106억 원, 영업이익 2,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1%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인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수익률을 안겨줄 우리의 인공지능 세나가 여러분의 장중 매매를 책임질 텐데요. 인공지능만으로는 좀 불안하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정영석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타고수 정영석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AI 세나 정말 요즘 수익률 좋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고요. 단타고수인 저 역시도 정말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종목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기술주의 하락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 코스피가 2,700선에 안착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장의 매매 포인트 고수님 어떻게 전략 세우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2일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을 감내하면서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일 PPI 오늘 하나 남아있고요. 21일 FOMC도 남아있는데 사실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FOMC 결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너무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장세였습니다. 다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선이었던 2,700선 돌파함과 동시에 또 이 자리가 박스권의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00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증시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증시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석 고수님과 세나와 같이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영어로 AI 두 글자 보내주셔도 초록밴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나가 추출해낸 장중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큼 강력한 수익률을 줬을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종목 주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실적은 60점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분기 실적이 1,774억 원대가 나오면서 60점 주었습니다. 자, 모멘텀적으로는 70점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메인보드 기판을 납품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정말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65점이 나왔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로 65점 나왔는데요. 개인의 현재 4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는 60점으로 종합점수 64점 나왔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봤는데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종목, 현재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고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 HBM 이슈가 나온다든지 엔비디아가 뭐 2조 달러 클럽을 돌파했다든지 이런 상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여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차트적으로 세나가 65점을 주었는데 제 개인적인 점수는 한 50점 정도 됩니다. 왜 50점이냐? 자, 이 차트 패턴이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이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한 뒤에 나왔더라면 80점 정도 줄 수 있는 차트 패턴인데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즉 전 고점 라인인 43,3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 전 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저항 라인에 맞아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떨어질 때도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6,700억, 3,800억, 4,700억 이 거래 대금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만들기 힘든 거래 대금이고요.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GTC 2024라든지 내주 예정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나가 선택한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고수님의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HBM 이슈와 또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65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 감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멘텀적으로도 60점 기록했습니다. 자, 건설주 모멘텀 살아있긴 한데 모멘텀적으로도 그냥 양호한 점수 주었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65점, 수급도 65점을 기록했는데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의 골고루 매수세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으로 종합 점수가 63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짚어보았는데요. 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HD 관련 그룹주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프라 쪽은 좀 어떠신가요, 고수님?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회사의 실적 개선 이슈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한다는 회사의 이슈도 있어서 뭐 모멘텀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가 이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65점 주었습니다만 저는 한 50점 정도 판단이 되고요. 왜 50점을 주었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해서 추세를 잘 살리면서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은 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 굵은 선이 121선입니다. 근데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 저항 맞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이 곧 캔들로서 봤을 때 유성형 캔들이기도 하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패턴을 봤을 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121선 구간과 21선 구간, 5일선 구간, 11선 구간 여러 가지 이평선 구간이 모여있는 수렴 구간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 수렴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나는 65점을 주었습니다만 저는 50점을 주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 세나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121선의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수렴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초록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세나의 추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자, 이 덕산 네오룩스는 실적이 65점을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에 기대감이 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마 74%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6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55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수요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모멘텀은 55점을 주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60점 기록했습니다. 자,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 기관의 또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까지 들어와서 수급은 60점 기록했습니다. 신호 강도 또한 60점이 나왔고요. 종합 점수 60점으로 역시나 트레이딩 가능 종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자, 이 덕산 네오룩스 종목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종목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장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LED 할 때 시장 참여자들의 느끼는 대장주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가 아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점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45점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그려집니다. 이게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이런 구간입니다. 박스권의 지지라인. 근데 박스권의 지지라인, 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탈했습니다. 언제냐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곧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면 121선이 강하게 저항 라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고 오늘도 역시나 윗꼬리가 달려서 종가상으로 윗꼬리 달린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차트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종목은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가 추출해낸 또 마지막 종목 덕산 네오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 진입 구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같이 세워가고 싶다 아니면 우리 고수님과 세나의 종목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 밴드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샵 0082로 영어로 AI 두 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선택한 세 종목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의 선택에 이어서 고수님이 추천해준 종목들 정말 큰 수익률 났습니다. 무려 어제 3월 13일에 단기 수익 공략주로 제시해주셨던 종목인데요. 15%나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종목입니다. 진입은 시초가에 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청산 가격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14만 5천 원과 15만 5천 원 이렇게 2차로 나눠주셨고 단기 이 거래일 만에 15%
10%대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고수님 어제 이렇게 공략해 주시고 바로 수익 볼 수 있었던 비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니 정영석 고수는 어떻게 1거래일 만에, 아니 2거래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타 고수입니다. 차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박스입니다. 3월 13일에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날, 그러니까 그 당일 이미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약 15% 정도 되는 수익을 달성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나는 거 부러워하시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짧게 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건데 들어오셔가지고 질 좋은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수님이 선택해주신 3월 13일 단기 수익 공략주로 HD 현대일렉트릭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어제 시초가에 공략하시고 바로 1차 목표가 달성하셨고요.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무려 15%대의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고수님께서는 추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 전략 세워갔는데요. 정영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주시면 정영석 고수님의 종목들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인데요. 3월 14일 종가 공략주입니다.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오늘 진입 가격 종가로 짚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자, 청산 가격은 17,500원과 2차로는 2만 원대 진입하시는데요. 자, 이 바이넥스도 이미 오늘 10% 넘는 수익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수님 바이넥스까지 이렇게 10% 넘는 수익률 보여주셨는데 자, 어떻게 전략 세워보신 걸까요? 네, 바이넥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정영석 고수의 종목은 어떤 것일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고요. 종가 공략주로 좀 가져온 종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 종목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이 바이오 안보법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 뭘 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CDMO 기업,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대 수혜주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매집봉에 대한 설명을 중소형주 말씀드릴 때 제가 강조를 하는데 자, 이런 캔들. 네모난 박스가 대표적인 매집봉 캔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주가가 19,000원, 18,000원까지 하던 종목이 어느 순간 보니 15,000원까지 내려오고요. 14,000원까지도 오고요. 10,000원, 9,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때 이 15,000원에 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14,000원에 이 종목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이라는 집단이 유통 물량은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끔 바닥 구간에서 이런 매집봉이라는 캔들을 띄웁니다. 이걸 왜 띄울까요? 세력들이 거래 대금을 띄워서 왜 물린 사람들의 고가권까지 주가를 한 번 더 올려줄까요? 결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1,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 나한테 물량 넘겨. 야, 12,000원에 물량 있는 사람들 나한테 물량 넘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캔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적인 캔들이 이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박스가 저는 하나의 매집봉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매집봉이 차트에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모난 박스가 많을수록 주가가 향후에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집봉이 또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또 실렸죠. 200억 가까이 실렸습니다. 자, 이때 9월 26일인데 누군가 8,060원에 시가 출발해서 9,370원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200억 거래 대금을 실린 채 이 9,370원까지 주가를 올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실어서 9,370원까지 주가를 절대 올릴 수 없고요.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이 9,370원까지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있다면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거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구간에 와 있냐? 자, 바이넥스가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매집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스권 라인,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1차적으로 눌린 다음에 재차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가 공략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주 바이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중 분쟁의 바이오법에 대한 수혜주로서 바이넥스 뽑아주셨고요. 오늘 종가 공략주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 같이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영어로 AI 두 글자 보내주셔도 초록밴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정영석 고수님의 종목 그리고 세나의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도 살펴볼 텐데요. 자, 고수님께서 선택하신 내일장 공략주 어떤 주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공략주 히든 종목인데 제가 방송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서 큰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 제2의 한동화성으로서 오늘도 굉장히 야심찬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일단 화면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이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메모리인 CX에 선점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CXL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차세대 메모리인데 우리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가 주류를 이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는 HBM,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은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CXL,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칩넷, 3S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CXL이라는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 차트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52주 신고가 달성하고 정말 좋은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들고 왔고요.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고 2파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 3파까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 2파 구간이니까 2파 이후 눌림 구간, 눌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까지는 눌려야 됩니다. 그래서 61선까지 눌렸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3파 고점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나는 정영석 고수와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좋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 한동화성 같은 종목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하시면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요약 핵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한 점수를 받았을지라도 수급이 좀 괜찮게 외국인과 기관의 개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략은 우리 고수님과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HD 현대일렉트릭 15% 단기적으로 수익 봤습니다. 단 2거래일 만에 수익이 났고요. 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수의 선택, 오늘 종가 공략주 10%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안보법의 수혜주로서 이 바이넥스 세력들의 매집봉이 보여서 같이 우리가 노려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